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고마울 거 없어. 어차피 은석이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결혼하면은 오빠랑 싸우지 않고 예쁘게 잘 살게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니까 싸우지들 말고 예쁘게만 잘 살아.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신혼집 선물에 제 기분은 들떠 있었어요. 그동안은 오빠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었음에도 신혼집 얘기만 나오면 오빠가 대화를 회피하기만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그저 오빠가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내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아파트 선물에 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오빠도 신혼집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감이 가득 찬 목소리로 저한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 금전적인 부분은 저보고 내라고요. 그거야 당연하지. 오빠가 큰 건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 그래도 나하고 같이 다녀야 하는 건 알지? 내가 괜찮은 곳 알아볼 테니까. 오빠는 내 옆에만 있어줘. 그래, 알았어.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여행 비용까지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결제를 했어요.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죠. 오빠가 해온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도 오빠는 신혼집을 빌미로 금전적인 부분은 저보고 해결하라고 했어요.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오빠가 써야 할 용돈과 기름값까지 돈 들어가는 전부 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준 건 고맙고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집 해준 게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내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집값의 절반을 줄 테니.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 역시 금전적인 부담을 전부 다 지기 싫어서 오빠의 제안을 똑같이 거절했었죠.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오빠가 그러더군요. 정말 힘드니까 카드 좀 달라고요. 그건 저번에 끝난 얘기 아냐?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래. 오빠가 돈이 왜 없어?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도 안 냈으니까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냐? 대출금 갚느라 돈이 없어서 그래. 대출금이라니?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빚이 있었어? 숨기긴 뭘 숨겨.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그런 거지. 아파트 대출금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파트는 어머님이 해주신 거 아니었어? 엄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방법인지만 알려줬지. 참나. 그러면 대출금이 얼마나 되길래 돈이 없다는 거야? 5억 정도? 정신 나갔네. 5억이나 빚지고 살 거였으면 내가 이곳에서 안 살았을 건데 왜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쪽팔려서 그랬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대출이 있다고 말을 해. 대단하다 정말. 쪽팔린다는 생각은 하면서 이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 몰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만 화내고 이젠 자기도 알았으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줘. 빚은 좀 많기는 하지만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망연자실했었죠. 그렇게 큰 빚을 지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과 마치 아파트를 해주는 것처럼 말했던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오빠 말대로 천천히 갚아나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친해졌다고 뭐라도 사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자기 혼자만 시장 가방을 들고 나온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겠어요? 뻔히 오빠도 있는데 저한테 말하는 거 보면 저보고 사달라는 거겠죠. 저도 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말하신 브랜드들은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몇백만 원 쓰는 것도 아깝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사드리겠지만 제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뭐 돈이 넘쳐나서 너한테 아파트 해주고 그런 줄 알아? 너가 그러면 내가 섭섭해서 살겠니? 어머님,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가 드는 가방도 명품인 것 같던데 너 쓰는 건 괜찮다고 내가 들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님, 오해세요. 제 가방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뭐? 짝퉁이라고?
이런 거라도 원하시면 제가 사드릴 수는 있어요.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시어머니한테 짝퉁을 사주겠다는 말을 쉽게 하니? 죄송합니다. 에휴, 됐다. 짝퉁이나 들고 다니는 너한테 내가 뭘 바라니? 아파트 사준 내가 바보지. 아파트로 생색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차마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서 괜히 시어머니랑 척지고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집 명의는 오빠로 되어 있는데 모든 생활비는 제가 내고 있음에도 저한테는 지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어죠. 내가 대출금을 갚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빠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자신이 구매한 아파트니 명의도 자기로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였죠. 아니, 왜 오빠가 구매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오빠만큼 지출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는 대출금이고 자기는 생활비잖아. 내가 돈 안 주면 오빠 생활이 가능해? 아니잖아. 도대체 왜 갑자기 공동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 명의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럼 오빤 왜 안 해주는 건데? 공동명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건 아닌데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봐 그렇지. 여기서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어머님이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보고 그냥 엄마 무시하라고? 나중에 괜히 엄마가 알면 자기 입장도 곤란할 게 뻔하잖아. 하나도 안 곤란한데? 그러니까 공동명의 해줘. 오빠는 끝까지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하고 더 필요하면 친정에 부탁해서 더 마련해 온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오빠는 공동명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괜히 끄질기게 공동명의만 요구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끝냈는데 문제는 오빠가 시어머니한테 이 일을 얘기했다는 거였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해준 아파트를 제가 뺏어간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 얘기 자체를 들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답답했어요. 분명 아파트 대출금도 얘기했고 모든 생활비를 제가 내고 있다고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며 아파트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면서 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냐고만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정말로 아파트를 뺏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너가 공동명의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어? 저는요, 부부이기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아파트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공동명의로 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요. 그런 말을 내가 속을 것 같아? 너 아파트 받는 순간 팔아 넘길 생각인 거지? 팔아봤자 대출이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간다고 자꾸 판다고만 하세요? 요것이 정말 은혜도 모르고 여우짓을 자꾸 하려고 하네. 은혜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한테 할 말이 더 많은 거 모르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해줬으니까 예단비 두둑이 가져오라고 하셨죠? 저 그래서 어머님한테 3천만 원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도 주셨어요? 아파트 해줬다고 예단비 꿀꺽하고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예단비야.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것뿐인데 그게 너가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그렇게 생각하셔서 돈 10,000원도 안 넣으신 걸 저한테 생색내고 싶으셨어요? 너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자꾸 기어올라? 내가 네 시어머니인 거 까먹었어?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예의라도 있으시던가. 그것도 아니면 뭐라도 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내가 어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말도 더럽게 많으시네요. 뭐라고? 저요. 같이 안 살면 그만이에요. 제가 뭐가 아쉽다고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집은 답이 없는 집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쪽팔린다고 나 몰래 아파트를 사는 오빠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시어머니는 대화도 안 통하고 모든 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연락을 끊자마자 짐을 싸들고 친정에 왔어요. 어차피 제 집도 아니고 물건은 전부 다 내다 팔아서라도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단을 만든 오빠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저보고 친정에 가 있어도 생활비는 달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저 없으면 말 그대로 생활도 못하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 보낼 생각 없으니까 능력 없으면 그 집을 전세로 내놓던지 팔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오빠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나 봐요. 제가 단순히 집만 나간 게 아니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하고 이혼하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도 나 못 믿어서 공동명의 못 해주겠다며? 그런데 왜 나 혼자만 오빠를 믿어야 해? 자기야, 솔직히 공동명의가 뭐가 중요해? 아무리 내 명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래 살면은 이 집도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지분이 있는 거야. 이혼하는 사람들 못 봤어? 같이 오래 살면 똑같이 반 나누라고 하잖아. 아, 이제는 먼 훗날 이혼까지 고려한 암묵적인 공동명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쩌나? 나는 이제 공동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데? 어? 나하고 얘기한 걸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뻔히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았으면서. 그거는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온 거였어. 실수 좋지. 그런데 다 같이 잘 살자고 결혼한 건데 그렇게 똑같이 굴면 내가 섭섭하겠어. 안 섭섭하겠어? 자기 마음 아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 자기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알아도 나는 그 장단에 맞출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이해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무슨 이런 걸로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진짜 그동안 참은 게 엄청 많거든? 예단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대출까지 참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건 오빠도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아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여기서 자기가 이혼하면 나도 그렇고 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 말했잖아,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팔아버리라고. 아, 어머님은 한 번도 아파트에서 안 살아보셨다고 했으니까 다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물론 내가 해온 혼수는 쓸 생각하지 마. 내가 다 팔아버릴 생각이니까. 건들면 각오해. 바로 소송 걸 거니까.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꺼져. 무슨 대신 사과를 한다고 그래? 너도 잘못한 거 겁나게 많거든?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예단비도 토해낼 생각하시라고 그래. 거짓말로 받아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거야.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물론 예단비도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받아낼 수가 있었죠. 이혼하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덕분에 보기도 싫은 사람들하고 한 번씩 연락도 해야 해서 너무나 진절머리가 나기는 했지만 이혼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저처럼 애 없을 때 빨리 끝낸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친구는 애도 있는 바람에 아직도 보기 싫은 전 남편을 한 번씩 봐야 하거든요. 아무튼 전 원래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과정 중 더 이상 아파트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는지 전세를 준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뭐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는 않은데 속마음으로는 평생 그 집이 빈집으로 남아서 골치 좀 썩었으면 싶네요.